실제 1순위에 1순위. 1순위. 자, 실기는 쉽습니다. 실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만 아시면 돼. 계산만 할 줄 아시면. 계산할 줄 모르시면 힘드시겠죠? 자, 보시죠. 여기 자동 결산이라는 게 눈에 파닥파닥 들어오셔야 돼요. 그치? 요거 자동 결산은 눈에 딱 들어오셔야 돼. 왜냐면, 이거 빨리 풀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발 좀, 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자,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 감가상각은 이론 잘 내고요, 일단. 그 다음에 실기를 낼 때는 쉽게 내면 아예 감가상각비가 방금처럼 20만 원이라고 주거나 어렵게 내면 20만 원을 여러분들이 구하기금 출제하거나 해요, 실기 때. 당연히 어려운 걸 대비하셔야 되겠죠. 위로 갈수록 당연히 어려운 걸 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건 우리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본 거고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겁니다요. 자, 그러면 일단 말문제요. 말문제. 자, 보시면. 자,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5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그러면 우리가 기계장치를 5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5년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사용기간이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사용기간의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회계에서는 얘가 가치가 꾸져지는 물리적인 손상,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사용기간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용기간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무슨 말이냐? 기계장치를 5년 동안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수익을 5년 동안 안겨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용은 누구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했어요? 회계는. 안 했나? 비용은 누구 따라다녀야 돼? 회계에서 대원칙. 수익 비용 대응. 맞죠? 우리 비용은 수익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다라면서 벌기 위해서 쓴다. 맞죠? 그럼 5년 동안 수익이 잡히는 거잖아. 기계장치를 통해서. 그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짜증나죠? 회계 논리. 그쵸? 빨리 익숙해지세요. 그래야 회계 시간 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지 같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진짜예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막 쓰지도 않았는데 막 비용 잡고 그렇습니다. 수익이 잡히니까. 그런 애들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총 3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미 취득원가는 너무 많이 했어. 다 해서 얼마 주고 산티 이 돈이 쓴다면서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고, 아까 우리 복습 다시 했죠? 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 기계장치를 5년 동안 다 사용하면 애가 이제 팔 수가 없어요? 아니죠. 그럼 고물상. 그렇죠? 고물상 같은 데 팔면 얼마라도 건질 수 있잖아요. 그 철 뜯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잔존 가치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사용 기간이 다 하더라도 외부에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의 가치가 잔존 가치예요. 그죠? 그게 잔존 가치 정의입니다. 근데 사용 기간이 내용 연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끝나고 외부에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잔존 가치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내용 연수는 제가 사용 기간이다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시험에는 어떻게 가끔씩 장난치냐면 실제라고 장난을 쳐, 실제. 아닙니다.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 추정되는 사용 기간이에요. 그래서 5년 사용할 것 같다라고 돼 있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5년보다 내용 연수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경제적인 내용 연수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총 5개가 있고요. 제가 색깔 넣은 건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색깔 넣은 거, 여기 색깔 들어가 있네. 색깔 넣은 거,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 공식 반드시. 왜냐하면 시험에 필요 없는 거 낚시를 던져주거든요. 툭! 이렇게 낚여봐 해가지고, 여러분 무시면 월척이다라고. 진짜로.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에는 총 5개가 있고요. 시험에는 말문제는 다릅니다. 말문제는 다릅니다. 알았죠? 계산 문제는 위에 있는 3개 중에 특히 위 2개 냅니다. 주로 현장 실제 업무하실 때는 위 2개 많이 쓰거든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액법, 정률법, 암기권장. 자, 일단 여러분들 정액법은 뭐냐면 정액제 요금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정액제 요금. 정액제 요금은 매달 똑같은 금액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정액법은요. 알죠? 그게 정액법.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한번 사례 좀 들어볼게요. 사례? 사례 좀 들어볼게요. 그 금액 계산하기 위한 사례 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샀다라고 가정 100원. 그리고 내용 연수는 3년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3년. 기계장치를 3년 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잔존가치. 3년 다 사용하고도 외부에 판다면 10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대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감가상각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3년 동안 감가상각할 금액. 그렇죠. 90원입니다. 왜냐하면 10원은 남겨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3년 동안 90원 까는 건 똑같습니다. 맞죠? 근데 매년 같은 금액 까냐, 다른 금액 까냐의 차이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 자, 말문제 가끔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게 방금 사례에서 90원이죠. 제가 지금 든 사례에서 이 90원이 3년 동안 감가상각할 금액이죠. 그래서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렇게 부릅니다.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 알죠? 이렇게. 자, 그럼 정액법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3년 동안 얼마씩 상각해야 되는지 해볼게요. 정액법은 쉬워요, 여러분들. 해보면 자, 일단 2023년 12월 31일. 왜냐면 우리 아까 감가상각이 결산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결산. 그럼 일단 2023년 12월 31일은 100원이 취득원가죠. 여기에 잔존가치 뺍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로 나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에 30원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이 짓을 3번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똑같지 않은 공식이 좀 잔존가치 이거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3개. 예.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도 여기 정의법 2025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30원 까겠죠. 그러면 총 3년 동안 균일하게 30원씩 3번 까니까 90원 깝니다. 저희 보면 쉬워요. 그죠? 공식 꼭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정률법 할게요. 정률. 정률은 뭐냐면 까는 율이 정해졌어요. 까는 율. 근데 여러분들이 정액법하고 차이는 뭐냐면 정액법은 까는 금액이 똑같아 계속. 하지만 얘는 율이 같습니다. 율. 요 상각률이라고 상각률이 같아요. 조심하실 건 정률법은 잔존가치를 빼지 않습니다. 뭘 빼냐면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누적액을 뺍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 한번 해보죠. 정률법 어디 갔어? 네. 자, 정률법 좀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파란색을 할게요.
정률법. 자, 2023년 12월 31일에 그럼 정률법은 100원에서 출발하겠죠. 시세원가가 100원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적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처음 상각하는 누적액이 어디 있어요? 첫 해연도에는 빼기 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률법은 무조건 상각률이 몇이라고 줍니다.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상각률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못 구해요. 기계가 구해, 기계가. 루트 씌우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상각률 줘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에 엑셀 같은 게 해주고, 그렇죠? 0.5라고 가정입니다, 가정.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0.5 상각률이 계속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50원이 나옵니다. 첫 해연도에 상각할 금액은 50원.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12월 31일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이 얼마 쌓였어요? 50원. 맞죠? 50원 쌓였죠? 맞죠? 50원 빼야죠. 여기에다가 다시 0.5를 곱합니다. 그러면 25원 나오죠.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정률법은 상각률이 동일하므로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죠. 상각률이 동일하므로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게 낚시입니다. 그죠? 앞에는 맞고 뒤가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 예. 시험에는 다 틀리게 안 줍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얼마를 빼요? 그렇죠. 누적액은 75잖아요.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빼는 겁니다. 누적이 75원 됐잖아요. 50, 25 더하면 가게 감가상각비 누적액이죠. 여기에 다시 0.5를 곱하면 12.5원. 대략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숫자 아니에요. 0.5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90원 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률이 아니에요. 정확한 률은 90원 깝니다. 다. 맞죠? 의심하지 말자다. 그렇죠. 자, 요렇게 됐죠? 그래서 정률법은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우리가 비품 있죠? 에어컨, 그다음에 컴퓨터 요런 애들 초기에 쌩쌩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렉도 안 걸리고 저 게임했을 때 초기에 그 비싼 거 샀을 때요. 저가 맨날 1등으로 들어왔어, 선착순. 렉 걸리는 곳. 게임할 때 특히 컴퓨터 좋은 사람이 맨날 1등 하잖아요. 들어갈 때 나 혼자 있고. 걔가 얼마나 뿌듯한데. 그렇죠? 저 사람 컴퓨터 빠르구나 약간. 근데 요즘은 한 20이고 너무 늦게 들어가 갑자기 접속이 늦어 먼저 쓰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쌩쌩하니까 초기에는 감가상각도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니까. 근데 갈수록 애가 마탱이가 가면서 조금씩 수익을 적게 창출해내죠. 맞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점차 적어지자라는 거 다 수익용 된 논리예요, 전부 다. 되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정률법 주로 많이 쓰긴 해요. 됐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설명. 얘는 이름 자체가 합계 앞에 연수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연수합계법은 뭐냐면 내용 연수를 합계하는 방법이에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내용 연수의 합계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연수합계법. 요거는 위에다 해볼게요. 여러분 위에다가. 제가 위에다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겹쳐가지고요. 여기 띄울 건데 애니메이션 겹쳐서 그래요. 좀 비교해야 되거든요. 이거 비교해야 되니까 애니메이션 겹쳐서 그러니까 양해해 좀요. 해보자. 자, 일단 연수합계법도요. 첫 해 연도에 우리가 무조건 공식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건 정액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분모분의 분자를 씁니다.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분모에 내용연수의 합계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여기 분모 내용연수의 합계. 그럼 내용연수의 합계가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에는 무조건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 연수까지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 내용 연수가 3년이죠? 그럼 1년도부터 3년도까지를 다 더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내용 연수가 4년이에요. 그럼 1, 2, 3, 4 다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예. 알죠? 내용 연수가 5년이면 그만할게요. 1부터 5까지 더하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입니다. 뭐냐면, 내용 연수의 역순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역이 뭐예요? 반대예요? 정반향이에요? 반대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 연수를 순차적으로 가면 감가상각하는 첫 태연도니까 1이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거꾸로 가요. 가장 첫 태연도에 높은 숫자가 반대로 가야 되니까. 거꾸로 떨어져요. 3이 옵니다. 만약에 내용 연수가 4년이면 첫 태연도는 1이 오는 게 아니라 4가 옵니다. 가장 높은 거요. 이렇게. 그럼 얘가 계산하시면 45 나와요. 믿으시고.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에는 100원 빼기 10원 똑같고, 그 다음에 분모도 똑같습니다. 1, 2, 3 더한 거. 근데 여기에는 2가 옵니다. 그렇죠? 계속 떨어지는 게 역수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역으로. 만약에 얘가 내용 연수가 4년이면 3이 오겠죠? 이렇게 하면 30. 그 다음에 2025년 12월 31일 때는 분자에 이제 마지막 1이 옵니다. 가장 낮은 숫자요. 이렇게 하면 15원. 다 더하면 90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건 다 똑같아. 총 금액은 같아요. 무조건 잔존가치 남겨야 돼요, 무조건. 알죠? 예. 그럼 그럼 연수합계법도 마찬가지죠? 연수합계법도 감가상각 초기에 많이 하잖아요. 분자가 가장 크니까. 그죠? 그래서 잠깁니다. 뭐야? 이거 겹치네. 자, 보시면 요거 공통점이에요, 여기. 자, 여기요, 뭐냐면,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제가 계산을 안 했지만, 이중체감법은요, 뭐냐면, 이 내용연수분의 1을 상각률로 보는 거예요, 상각률. 그러니까 정률법의 상각률은 우리가 샤넬 가방으로 따지면 샤넬 명품 가방이고요. 명품 상각률. 정교한 상각률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은 내용연수분의 1을 상각률로 그냥 보자. 그러니까 짝퉁 상각률, 짝퉁 상각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4년이면 그러면 0.5로 보자. 4분의 2니까. 얼마나 짝퉁이에요. 근데 명품이든 짝퉁이든 어차피 빼는 건 똑같이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빼요. 빼다 보니까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은 매년 커지잖아, 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계산을 안 했지만 이중체감법도 똑같이 초기 감가상각 많이 해요. 맞죠?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적어집니다. 맞죠? 되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여기 좀 비어 있는데 가속삼각법이라 가속삼각법. 음. 롤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신가? 가속 이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했었던 얘는 지금은 안 하고 게임. 가속 이게 갑자기 훅 달린다는 얘기 훅 가속 과속 말고요. 맞죠? 가속이니까 초기에 쌩쌩하게 빨리 달리겠다는 감가상각을 많이 하겠다. 안 될 것 같죠? 제가 하는 건 냅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속 삼각법이라고요. 외워주시길. 이론에서 본 것만 해도 제가 한 5개는 됩니다. 감가상각 다는 못해요.
그다음에 여기 자, 감가상각의 비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 비워놨어요. 여기 이것 때문에. 예. 자, 시험에 이걸 물어봐요.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주로 우리 현실에서는 정액법하고 정률법 많이 쓰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가장 많이 하는 건 여기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은 50이지만 연수학계면 45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정률법은 무조건 빼는 게 0이거든, 차태현대. 맞죠? 근데 연수학계법은 잔존가치를 빼요. 그리고 잔존가치가 0이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률법이 큽니다. 무조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 초기의 비용은 정률법이 가장 크고 정액법이 제일 꼴찌입니다.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를 까거든. 했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 가끔씩 이걸 계산하는 분들이 계신다?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정말 하나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럼 시간이 5분이 걸리고 네, 그래서 맞았어. 행복했어. 그랬더니 5분이 지났는데 2점 맞았네? 불행한 거예요. 그냥 이거 응용해서 보시면 돼요. 알죠? 자, 그랬더니 이제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 취득 초기의 이익의 크기는. 이렇게. 이익의 크기. 그럼 여러분, 비용하고 이익은 같이 움직여야 달리 움직여. 비용하고 이익.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은 떨어지죠.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래서 정액법이 초기에 비용이 가장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가장 큽니다, 정액법이요. 되시겠어요? 정액법이 이익이 가장 크고 정률법이 이익이 가장 작아요. 자, 제가 여기 메모장에 적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요. 감가상각비 있죠, 44페이지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제가 아까 회차 많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이론. 왜냐면 실기는 쉬워서. 네. 혹시 푸실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보시고 그러니까 특별이라고 안 돼 있는 회차면 특별이라고 안 돼 있는 회차입니다. 여기 100일에 사는 그럼 교재로 가시면 어디냐면은요. 그 366페이지 가보실래요? 366? 아, 346. 그럼 346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346페이지 가보세요. 자, 346페이지 가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 100일회라고 적죠. 100일회. 맨 위에, 맨 위에. 100일회라고 적혀져 있죠. 100일회 그냥. 근데 355페이지 가보 355. 355페이지 가시면 거기는 100일회가 아니라 특별이라고 적혀요. 특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는 사람 격리란다. 한 명씩 뛰어 앉아야 되잖아요. 맞죠? 뛰어 앉아야 되는데 보는 사람은 더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시험을 원래는 2개월에 한 번만 보잖아, 한 번. 그죠? 근데 회계일금은 워낙 시험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맞췄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를 특별시험이라 부르고, 예, 그 다음에 오후를 우리가 그냥 일반 시험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엔데믹이니까. 그죠? 지금은 한 번만 봅니다, 한 번만. 됐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특별이라고 적으면 특별히가 써져 있고요.
특별이라고 안 적으면 특별 안 적혀 있는 그 회차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번호만 딸랑 적으면 이건 이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론. 됐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적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4-2. 그럼 이건 실기입니다. 문제 4번 유형의 2번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몇 다시 몇 하면 실기? 그냥 딸랑 번호만 적으면 이건 이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감가상각은 실기를 많이 냈는데 이건 쉬워서 제가 안 적어요. 쉬워요, 쉬워. 됐죠? 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안 푸냐면 여러분들 일단 시간 관계상도 있고 어차피 숙제 나갈 거예요. 감가상각 문제 많아요. 됐죠?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하고 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바로 실기해보죠.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요거 설명했잖아요, 이거요. 아까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라면 자동결산. 그렇죠? 그럼 자동결산이면 자동결산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거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요거 깜빡했다. 자, 여기 죄송해요. 자, 그리고 요거 죄송.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 화면 보시죠, 화면. 자, 화면. 자, 뭐냐면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위에 쓴 공식 있죠? 요거는 1년치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 1년치. 그 문제가 뭐냐? 만약에 내가 기계장치를 올해 7월 1일에 샀어요. 올해 7월 1일. 그럼 7월 1일이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12월 30일 한다면서요. 그럼 몇 개월 썼어요? 6개월 썼죠. 그럼 여기 이 공식에다가 12분의 6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럼 질문 2년 썼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년 썼으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 2년 썼다며? 2년 썼다며, 선생님? 2년 썼다며 2년 안 곱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감가상각 비예요, 비. 여러분들이 곱하기 2 하는 건 감가상각 누계기는 누계. 비. 여러분, 비용은 내년도 가면 0부터 다 출발해요. 비용은 단기 개념입니다, 단기. 진짠데? 여러분들, 표정 안 좋으시다.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내가 올해 내가 작년도에 5억 벌었어요. 근데 내가 올해는 손실을 3억 봤어요.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올해 이익 얼마야? 작년도에 5억 벌었는데 올해는 3억 손실 봤으니까 이익 2억이야. 또라이 아니에요? 좀 데미지를 많이 입었나 봐요. 뭐라고 나 올해 2억 손실 봤어 3억 손실 봤어 이러지 않나요? 맞죠? 이익은 근데 뭐 빼기 뭐예요?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2월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도 2월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감가상각 비를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2년을 곱하시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꽤 돼요. 그럼 많이들 곱하기 2를 해요. 그거는 감가상각 누적액을 구하는 누적액. 우린 감가상각 비라니까요. 비. 그만할게요. 진짜 중요해요. 많이 질문 받아요. 많이 질문. 선생님 왜 안 곱하냐고. 3 같은 거 왜 안 곱하냐고. 알죠? 이거 조심. 막 시험에 2020년도에 막 취득한 거 줍니다. 그럼 막 3년을 곱해요. 막. 큰일 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조심. 안 그럴 것 같죠? 시간 지나면 곱하기 돼 있어요, 또. 어. 그래서 회계에서는 2월이 되냐 안 되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 자, 해보시면. 자, 자동결산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커서가, 지금 색깔이 안 나타나. 여기 녹색으로 가요. 맞죠? 가는데, 여기 보실게요. 제가 빨간색 네모 친 게 518번이라고 돼 있죠? 어디 거예요, 어디 거?
500번대니까. 그죠? 여기 공장 거예요, 공장 거. 빨간색 공장 겁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800번이라고 돼 있죠. 818번. 그럼 800번 대면 어디예요? 그렇죠. 본사 쪽이 본사 쪽. 그럼 시험에 어떻게 해주냐면 영업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다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업부 건물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감가상각비 자동 결산으로 출제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액 던져줍니다. 금액을 안 던져주면 아까 했던 그 공식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공장 번호인 500번대냐 본사 번호인 800번대냐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 됐어요. 여러분 10분 쉬셨다가요. 25분의 마지막 교실 실기로 할게요. 10분 쉬시죠.